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열전달 11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강제대류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죠? 강제대류 그동안 메커니즘 설명드렸고 열 경계층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열 경계층을 그 속도 경계층과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렌틀 넘버가 알파분의 U니까 프렌틀 넘버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이 U는 운동량을 나타내는 거죠. 운동량 확산도라고 그러지. 이것은 열 확산도. 열 확산율과 운동량 확산율이 같으면 두 개의 경계층이 같은 거예요. 경계층이 있는데 운동량 경계층, 속도 경계층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또 열 경계층도 이렇게 자랄 수 있을 텐데 델타 T, 델타 M 만약에 이 바운더리 웨어가 자라는 그 스피드, 속도를 지배하는 것이 확산도인데 열적인 확산도 이것이 알파와 관련된 거고 이 운동량 확산 이것이 점성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프렌틀 넘버가 1이다 그러면 이게 일치가 되겠지? 두 개가 그냥 같은 거지.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프렌틀 넘버가 1보다 크다 그러면 뭐가 크다는 거예요? 요 운동량 확산이 훨씬 더 크다는 거니까 열 경계층에 대비해서 운동량 U가 훨씬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프렌틀 넘버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이게 지금 알파분의 1이니까 알파가 훨씬 크다는 거지. 알파가. 그러니까 운동량 경계층 대비 알파에 의한 경계층이 크다. 근데 보통 프렌틀 넘버 1 근방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체, 보통 유체. 유체는 거의 다 한 0.1에서 10 사이, 몇십 사이, 한 10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유체. 예를 들어 공기는 0.7 상온에서, 그 다음에 물은 7.0 이렇게. 이게 좀 범위를 넓게 잡으면은 10에서 한 50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거의 프렌틀 넘버가 1 근방이라고 보고 두께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두 가지가. 반면에 프렌틀 넘버가 1보다 굉장히 많이 크다. 많이 큰 게 뭐가 있어요? 점성이 굉장히 크고 열 전도도는 작은 거. 기름, 오일 같은 경우는 프렌틀 넘버가 굉장히 작죠. 100분의 1, 1000분의 1로 갈 수도 있지. 프렌틀 넘버. 우리 교과서에서 오일 종류가 얼마가 나왔어? 프렌틀 넘버가 알파분의 U니까 U가 커야지. 오일이니까 이게 커야지. 그러니까 오일 같은 경우에 50에서 10만, 글리세린은 2000에서 10만. 그러니까 오일인 경우에는 프렌틀 넘버가 1보다 굉장히 크다. 반대로 오일 말고 열 확산도가 큰 거, 금속 계통이지. 액체 금속, 리퀴드 메탈 같은 경우는 프렌틀 넘버가 굉장히 작다. 알파가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전달 상관식을 쓸 때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배우는 것은 일반적인 유체, 레이놀스 넘버가 0.1에서 몇십 사이, 보통 유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상관식, 엠피리컬 콜레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고, 프렌틀 넘버가 굉장히 크다거나 또는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또 그쪽에 맞는 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쓰는 게 좋아.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엠피리컬 코릴레이션, 실험 상관식을 적용할 때는 레이놀스 넘버의 범위가 얼마냐, 또 프렌틀 넘버의 범위가 얼마냐, 이게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 경계층 얘기를 했어요. 열 경계층과 운동량 경계층 가지고 비교를 해봤지. 그래서 이 열 경계층의 두께와 운동량 경계층의 두께를 지배하는 것이 프렌틀 넘버다.
왜냐하면 프렌틀 넘버의 정의가 운동량 확산도 나누기 열 확산도니까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평판상의 평행이동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전체 강제들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충류와 난류를 구별해서 충류일 때, 난류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극소값일 때, 그 다음에 평균값일 때. 평균값은 이제 판의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이 L 전체의 평균 열전단, 그 다음에 극소값은 이 판의 입구에서부터 유동이 이렇게 흘러 들어갈 때 입구에서부터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 방향으로 바운더리에 경계층이 이렇게 보통 자라잖아요. 이렇게 자라요. 충류, 난류, 제너럴 쓰면. 그래서 만약에 전체가 충류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충류로. 그럴 때 열전달계수는 이게 서멀 바운더리라고 했을 때 열전달계수는 요 열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러셀 넘버, 로컬한 러셀 넘버. 그리고 이거 전체를 L에 대해서 평균 내면 어떤 값이 나오겠지? 이게 이제 NUD 이렇게 평균 냈다기보다도 전체의 각 포인트를 전체 적분한 값이 되겠지? 적분한 값.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평균이라고 봐도 돼요. 적분값. 이렇게 돼요. 그래서 충류일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적어도 이 평판상의 이동의 식은 암기해 두면 좋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나 원통상 또 내부 이동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이 외부 이동, 외부 유동과 내부 유동으로 나눴을 때 내부 유동 중에서 가장 쉬운 케이스, 즉 평판상의 유동이 나란히 흘러갈 때, 그때 충류일 때는 러셀 넘버가, 로컬 러셀 넘버가 어떻게 돼요? 0.332 레이놀스 넘버의 0.5승, 로컬 레이놀스 넘버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프렌틀 넘버의 3분의 1승. 로컬 레이놀스 넘버라는 것은 그 지점에서 x가 임의의 지점에서의 레이놀스 넘버, 그러니까 μ분의 로그 L 할 때 L 대신 그 x 값을 잡는 거지. 요 포인트에서 요 값을 계산한다. 그러면 그때 레이놀스 넘버 값을 구하고, 그래서 0.5승하고 프렌틀 넘버는 물성이니까 물성을 집어넣고 0.331 곱한다. 그 다음 평균값은 이것을 전체 x가 0에서부터 l까지 적분하면 돼요. 그러면 0.5분의 1이 나눠져. 그래서 평균값의 경우에는 nu l, 이 x를 0에서 l까지 적분하면 0.33이니까 두 배로 바뀌어서 0.664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레이놀스 넘버, 그 대신 여기 평균 레이놀스 넘버 l을 써야 되겠지. l에 0.5승, 프렌틀 넘버에 3분의 1승. 책에 다 나오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어요. 중요하니까 계속 지금 반복해요. 내 강의의 특성은 지난주 거를 꼭 앞부분에 요약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정신 차리고 쫙 집중해서 들으면 3번을 들은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꼭 이 노트 정리를 하세요. 노트 정리를 하시면 한 번만 제대로 하면 3번 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개념을 잡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세부적으로 살붙이고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럼 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평균값에서의 레이놀스 넘버는 이 L 전체 길이, 요 지점에서의 L 값이지. L을 써야 되겠지. 평균 레이놀스 넘버 구할 때는 판의 길이 요걸 쓰고, 로컬 값을 때는 X를 쓴다. 그래서 대입한다. 난류일 경우에는 난류의 두께가 다르겠지. 어쨌든 초반에는 충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난류로 확 바뀔 텐데, 전체가 그냥 이 초반 충류는 무시할 만하다고 했을 때, 그냥 전체가 거의 난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면, 그때 러셀 넘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0.0296, 그죠? 0.0296 레이놀스 넘버에 지수가 달라져요. 충류에서는 0.5승인데 난류에서 0.8승. 두
이건 꼭 기억해야 돼. 0.8승. 곱하기 나머지는 똑같아. 프렌틀 넘버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평균값. 이것도 마찬가지로 x를 0에서 l까지 적분하면 평균값이 나오는데, 적분값이 나오는데, 그러면 0.8승분의 1로 곱해줘요. 0.8로 나눠줘. 그러면 숫자가 커져요. 0.03 얼마로 나와? 0.037 0.037 이렇게 앞에 뒤에는 이제 똑같이 레이놀스 넘버에 이거 평균 레이놀스 넘버에 0.8승 프렌틀 넘버에 3분의 1승. 그 다음에 충류하고 난류가 반반 들어있다. 충류 더하기 난류. 대략 충류가 한 요 정도 되고 난류가 이렇게 들어있다. 애매하다 그러면 별도의 식이 있어요. 이 식을 쓴다. 별도의 식을 이제 찾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제대류는 외부 이동과 내부 이동으로 나누어 볼 때 우선 외부 이동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외부 이동 중에서 가장 심플한 케이스. 평판위의 외부 이동. 그랬을 때 속도가 느리고 판의 길이가 좀 작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충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충류인지 난류인지는 판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레이놀스 넘버 계산해봐요. 관심 있는. 끝을 계산해보면 되겠지. x가 뭐 l일 때 값을 집어넣어서 레이놀스 넘버 계산해서 이것이 무엇보다 작으면 50만 5 곱하기 10의 5승보다 작으면 충류 50만보다 크면 난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계산인데 한 40만 나왔다 그러면 전체 충류인 거지. 50만 나와도 전체 충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60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요만큼은 충류고 요만큼은 난류라고 보는 거니까 그때는 충류 난류 혼합을 쓰면 좋겠고 이게 꽤 크다 그러면 이제 전체 난류로 보면 되겠지. 아시겠어요? 교과서에 정확한 레이놀스 넘버 범위는 그 식 옆에 다 붙어 있어요. 277페이지에 보면 충류일 때는 그 식을 쓰고 프렌틀 넘버는 0.6 이상일 때 적용하다. 난류일 때는 그 식을 쓰고 프렌틀 넘버는 0.6에서 64일. 보통 유체지. 그 다음에 레이놀스 넘버는 50만에서 10의 7수니까 얼마야? 1000만까지네. 50만에서 1000만까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판위의 평균 노셀 넘버도 마찬가지죠. 1000만까지. 그 다음에 애매할 때, 충류와 난류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있을 때는 6.18씩을 쓰라고 그랬지? 6.18씩. 여기는 6.18씩. 이 두 개를 합한 셈이에요.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든 식이야.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열 출발 길이가 하는 평판 균일한 연료속 이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제 6.1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동차 방풍 유리 얼음 녹이기 실제적인 설계 문제를 이제는 풀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는 서론 같은 일장에서는 그냥 H값을 알려주고 뭐 열저항회로를 푼다거나 응용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는 H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온도 조건, 속도 조건을 주면은 그걸로 레이놀스 넘버 계산해서 충류인지 난류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게 평판상의 운동인지 또 뭐 구위의 유동인지에 따라 또 우리가 사용하는 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잘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이 과목은 판단력이. 뭐 계산을 굉장히 잘하고 이런 것보다도 먼저 문제 분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열 전달은 항상 열과 유체, 유동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대류의 경우에는 유체 특성을 먼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충류인지 난류인지 그 다음에 어느 고체 표면 위를 지나가는 건지 그 안을 지나가는 건지 즉 외부 유동인지 내부 유동인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이 카테고리 범주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충류, 내부 유동, 외부 유동, 충류, 난류 이렇게. 그 다음에 구유의 유동, 그 다음에 원주 실린더 위의 유동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고, 자 오늘은 원통과 구를 지나는 유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원통과 구2를 지나는 이동이니까 이것도 외부 이동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평판 이동과 거의 비슷해. 그러나 이제 다른 부분이 있겠죠? 다른 부분만 우리가 고려를 해서 보면 되겠어요. 자, 교과서에서는 282페이지 나와요. 282페이지 6-4 원통과 구를 지나는 이동.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 282페이지. 우선 식이 2개가 소개가 되고 있어. 그래서 원통일을 지나는 평균 열전달 개수. 그 다음에 구일을 지나는 평균 열전달 개수. 식이. 그냥 나와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현상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상을. 열전달 현상이 평판이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여기 실린더가 있다고 해봐요. 실린더가 있는데 이동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유니폼한 속도를 가진 유동이, 또 유니폼한 온도를 가진 유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뜨거운 실린더라고 하고 여기 차가운 공기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가 쭉 들어와서 이제 바운더리 에어가 자랄 텐데, 평판인 경우에는 바운더리 에어, 서멀 바운더리 에어 생각합시다. 열전달이니까 서멀 바운더리 에어, 열 경계층 이렇게 증가하겠지? 네? 그래서 층류 가다가 난류가 되면 이제 훨씬 더 두꺼워져요. 층류, 트랜지션, 난류 이렇게 두 개로 하면 층류, 난류. 이렇게. 왜 난류 이렇게 두꺼워지냐면 난류의 특성은 소용돌이, 볼텍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운동량 전파 속도가 커져요. 또 열 전파 속도가 커져, 믹스 때문에. 그래서 훨씬 두꺼워진다. 영향력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실린더라고 했을 때, 실린더에서도 여기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정체점. 유체역학에서 배웠죠. 정체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무슨 뜻이야? 여기는 속도가 제로가 되는 딱 거기. 제일 톡 나오는데, 여기는 딱 때리고 이제 멈출 수밖에 없고, 그 위를 활짝 지나가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아래쪽도 가는 거고. 근데 여기 딱 해필 여기 코에 딱 때리면 사실상 정체돼. 요 유선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보는 거야. 여기 압력이 제일 세겠지. 압력이 제일 세고 열전달도 아주 좋고. 와서 탁 때리는 지점입니까? 그리고 바운더리 에어는 이제 여기서부터 자란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가. 그래서 바운더리 에어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운더리 에어가. 이렇게 자라는데, 평판에서 그냥 쭉 자란다고 보면 되는데, 이 원통과 구에서는 평판에 비해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플로우 세퍼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요. 플로우 세퍼레이션. 평판에 대해서 다른 점이 플로우 세퍼레이션. 우리말로 하면 유동이 세퍼레이션 떨어져 나간다. 유동이 떨어져 나간다. 이 유동박리 현상이 있어요. 유동박리 현상을 좀 이해를 해야 그게 유동박리 현상이 어떻게 열전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판일 때는 그냥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열 경계층이 이렇게 자라니까 열전달 개수는 이렇게 떨어졌지. 예? 열전달 개수 H는 또는 너셀 넘버는 평판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 트랜지션이 되면서 이제 난류 특성이 강화되니까 믹싱. 난류는 한마디로 소용돌이 잘 섞어주는 거야. 열전달이 활발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열전달 개수가 치솟아요. 이렇게. 트랜지션에서. 그랬다가 다시 이제 서멀 바운더리에 계속 또 자라니까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지.
이런 특성을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원통과 구에서도 비슷하게 이 세타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세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임의의 포인트까지 세타라고 하면, 열전달계수가 세타가 여기서부터 쭉 변하겠죠? 서멀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근데 서멀 바운더리가 평판에서는 그냥 쭉 자라기만 하는데, 여기에서는 자라다가 찢어져. 플로우 세퍼레이션이 일어나. 바운더리 경계층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충류인 경우에는 대략 80도씨 정도에서, 충류의 경우에는 한 80도씨가 되면은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여기 한 80도씨, 90도씨라고 하면 이게 한 80도씨라고 해봐요. 80도씨 정도에서 충류로 가다가, 충류 조건에서 충류로 잘 가다가 이 정도 오면 80도씨가 되면 이제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경계층이 사라져. 경계층이 떨어져서 경계층이 사실상 사라져버리는 그 뒤에가 이제 막 어수선하게 막 이렇게 후류라고 하는데 웨이크. 소용돌이가, 뿌얀 소용돌이가 생기고 바운더리가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바운더리가 딱 찢어지는 거지. 이 지점에서 대략 80도에서 충류 유동인 경우에는 한 80도씨에서 바운더리가 찢어지고 뒤에 후류가 뒤에 이렇게 소용돌이가 막 일어난다. 그러면 열전달 관점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센터 방향으로 너셀 넘버를 지금 그려보자. 그러면 너셀 넘버, 세타 방향의 레셀 넘버, 여기 세타. 처음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여기니까 세타가 여기일 때는 열전기에서 꽤 높았을 거예요. 굉장히 높았을 거야. 그래서 80도까지는, 세타가 80도까지는 지금 충류일 때, 먼저 충류일 때, 즉 저속일 때, 80도까지는 바운더리가 이렇게 자라니까 열전달계수가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80도가 됐을 때 이제 바운더리가 찢겨져 나가요. 찢겨져 나가고,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달리기를 하는데, 유체 입자야, 여러분. 유체 입자인데, 달리기를 해. 여기서 유체 입자가 막 달려와. 어? 달려와도 이 평판에서 그냥 계속 이 평판이 따라서 달려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막 달려가면 요 정도 오면은 여기를 못 따라가는 거지. 왜냐면 얘가 땅으로 꺼지잖아. 땅으로 꺼지면 못 따라가고 그냥 공중 달려오는 속도로 해서 그냥 관성으로 떨어져 나간다고 봐도 돼요. 이건 제가 이제 엄밀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감각적으로 설명하는 거네. 막 달려오는데 여기가 꺼지니까 달라붙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는 계속 그냥 가는데 이해됐어요? 그래서 경계층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 그걸 플로우 세퍼레이션, 플로우가 분리되어 나간다. 또는 전문용어로 우리말로 방리, 떨어져서 나간다. 방리라고 했어요. 방리 현상 때문에 이 뒤쪽은 왕성하게 믹싱이 일어나. 그러면 열전달이 좋아요? 안 나빠요? 열전달이 더 좋지. 열전달 면에서는 바운더리 레이어가 자라면서 열 저항으로 작용해서 열전달이 안 좋았는데 그 바운더리 레이어가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막 웨이크가 생겼어. 그게 열전달 계수가 이렇게 치솟아요. 이렇게 치솟아.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 교과서 그림 66-14에 뭐 이렇게 대략 조금 더 그리면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충류일 때는 80도에서 플로우 세퍼레이션, 방리 현상이 일어난다. 세퍼레이션, 플로우가 유동이 방리가 일어난다. 유동 방리 또는 플로우 세퍼레이션. 유체역학책 한번 찾아봐요. 유체역학에 이거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유동 방리 현상. 그래서 열전달 계수가 바운더리에 존재할 때는 쭉 바운더리가 자라면서 열저항이 커지니까 너설전거 작아지다가 세퍼레이션이 일어나서 경계층이 찢어지면서 믹싱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다시 열전달이 좋아지더라. 지금 여기까지 해보면 여기가 만약에 180도라고 그러면 맞죠? 180도 이렇게 180도까지 해보면
거의 좌우 배치기 가능성이 크겠지. 위아래 배치기 가능성이. 그 다음에 날릴 때, 훨씬 빠른 속도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 날릴 때는 이제 처음에 충류로 가다가 난리 조건. 난리 조건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똑같이 이제 이렇게 쭉 값 자체는 높겠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천이가 일어나겠지. 천이가. 그래서 대략 한 90도 정도에서 난리 조건이면 처음에는 난리라고 하더라도 충류처럼 충류가 되고 충류 조건으로 오다가 그다음에 90도 정도부터 이제 천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천이가 일어나면 열전달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열전달이 좋아지고 난리 조건에서는 방리 현상이 80도가 아니라 훨씬 속도가 빠르니까 더 가다가 떨어져 나가요. 천천히 가다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다가 떨어져 나가. 그래서 날릴 때는 대략 140도 정도에서 베타가 140도 정도에서 유동 방기가 일어나. 이제 날리를 그려보면 필요 없고, 날릴 때는 레이놀스 넘버를 했을 때 날리 조건이야.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앞쪽은 충류 현상이 그대로 있겠지. 앞쪽은 레이놀스 넘버가 작으니까 항상 앞쪽은 충류가 있다가 한 90도 정도 되면은 트랜지션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난류 바운드 레이어로 이렇게 되지. 충류 바운드 레이어, 난류 바운드 레이어로 가다가 140도 정도 되면은 너무 좀 심각하게 그렸네. 진짜 원래 실제로 굉장히 작은데 이렇게 90도 정도에서 천이가 일어나고 두꺼워지고 난류가 되고 그 다음에 140도 정도 가면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이 유동 방리가 난류일 때는 140도, 여기 140도에서 난류 유동 방리, 난류의 유동 방리,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제 충류가 지나가고 이제 난류 조건으로 들어오기 시작해. 90도에서 트랜지션이 와서 난류가 되니까 열전달 개수가 좋아지지. 평판하고 똑같이. 그랬다가 바운드리를 계속 자라요. 난류 상태에 자라니까 또 떨어져. 또 떨어지다가 이제 여기 유동 방리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찢어져가지고 찢어지면 다시 열전달 개수 좋다고 했지.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라간다. 아까는 V자였으면, 충류는 V자였으면, 난류는 W자처럼 이렇게 최소값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충류에는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 여기는 천이점이고, 충류에서 난류로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난류 상태에서 더 계속 바운드리를 자라니까 열전달에서 다시 떨어지겠지. 지금 이거는 평판에서 그랬잖아요. 평판에서 충류, 난류. 그러면 열전달 개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솟았다가 다시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 패턴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그 패턴이고 추가되는 패턴이 여기. 추가되는 패턴이 유동 방리 현상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열전달 개수가 이 뒤로부터는 바운드리가 없는 거야. 없고 웨이크라고 이 뒤에서 요동치는 후류가 있어요. 우리말로 후류. 뒤에 유동. 그래서 믹싱이 아주 활발한.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충류와 난류의 그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 레이놀스 넘버가 아까 평판에서는 레이놀스 넘버가 50만 기준이었지. 50만보다 작으면 충류, 크면 난류. 여기 원통에서는 20만 정도로 봅니다. 20만, 2 곱하기 10의 5승. 이게 크리티컬한 값이. 그래서 20만보다 작으면 이런 V자, 20만보다 크면 W자. 아시겠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이 하나씩, 원통에 대한 식, 그 다음에 구에 대한 식, 주로 평균값을 많이 구하니까 지금은 이제 로컬한 값을 현상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